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F-35에 근접한 성능을 자랑한다. 총 8조 1천억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했다. KF-21은 F-16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유한다. 부분 스텔스 기능을 갖춘 이 전투기는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했다.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 AESA가 핵심이다. AESA 레이더는 적기를 먼저 탐지해 공격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전투에서 결정적 우위를 제공한다. KF-21은 F414 엔진을 사용해 강력한 기동성을 확보했다. 이는 F-16의 F110 엔진을 초월한다. 한국은 65%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이는 독자적 방산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KF-21의 성능에 충격을 받았다. F-35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대당 약 700억 원으로 F-35의 절반 수준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보다 저렴하다. 유지비용도 60에서 70% 절감된다. 한국은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2032년까지 120대가 공군에 배치된다. KF-21은 F4와 F5를 대체한다. 이는 한국 공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부분 스텔스 설계로 RCS, 레이더 단면적, 가 F, A-182, F보다 낮다. 이는 생존성을 높인다. 공대공 임무에서 F-16 대비 4.1배의 효과를 낸다. 공대지 임무에서도 1.3배 우수하다. 한국은 독자적 체계종합 역량을 확보했다. 이는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이다. 하나시스템은 AESA 레이더와 IRST를 자체 개발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이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는 은밀한 작전을 가능하게 한다. 적의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다. KF-21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이는 장거리 교전에서 우위를 점한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KF-21은 강력한 경쟁자다.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인다. 필리핀은 KF-21을 최종 후보로 검토 중이다. 이는 10조 원 규모의 수출 기회다. 사우디아라비아도 KF-21을 주목한다. 중동의 군비 경쟁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KF-21의 수출 가능성은 가격 경쟁력에 달렸다. F-35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유로파이터와 경쟁한다. KF-21은 비용 효율성이 강점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는 20% 지분을 보유한다. 기술 이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협력은 지속된다. 이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KF-21은 내부 무장창 개발 계획을 포함한다. KF-21EX는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된다.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다. 이는 F-22, F-35 수준에 근접한다. 한국은 2030년대 KF-21EX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춘다. F414 엔진 대체는 수출 제약을 줄인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의 기반이 된다. KF-21은 전자전, EW, 장비를 강화한다. 이는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한다. KF-21EA는 전자전 전투기 버전이다.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KF-21의 시험 비행은 2241회를 기록했다. 이는 성능의 안정성을 입증한다. 2022년 7월 첫 비행 성공은 역사적 순간이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주목했다. KF-21은 80겹 탄소 섬유 날개를 사용한다. 이는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T-50, FA-50 개발로 기반을 다졌다. KF-21은 그 정점이다. 로키드 마틴은 F-35 수출 시장의 변화를 감지했다. KF-21의 가성비가 위협적이다. KF-21은 동남아 국가들의 매력적이다. 태국, 말레이시아도 수출 가능성을 논의한다. 한국은 방산 수출로 24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 이는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였다.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국이 되었다. AESA 레이더는 북한, 중국,
러시아 전투기를 앞선다. 이는 선제 공격 능력을 제공한다. KF-21의 조종석은 첨단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갖췄다. 조종사의 상황인식을 높인다. 한국은 2002년부터 KF-21 개발을 추진했다. 20년간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KF-21은 초음속 요격과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유연성을 극대화한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을 극찬한다. 한국의 기술 독립성이 돋보인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운다. 노후 전투기를 완벽히 대체한다. KF-21의 수출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한국은 KF-21로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는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다. 2. 대통령 3명 거친 KF-21 사업. 이재명 정부에서 탄력받나. 지난 10여 년간 개발돼온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이 새 정부로 넘어갔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KF-X로 불리던 차세대 전투기 체계 개발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 사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3번이나 바뀌었다. 국산 전투기 개발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계산하면 KF-21은 사실상 6명의 대통령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셈이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0여 년에 걸친 타당성 분석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며 본격 체계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 2016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 KF-X 체계 개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새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그간 골머리를 썩였던 KF-21 공동투자 개발국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면서 오는 2026년 하반기 전력화를 앞두고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말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은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수사가 1년 반 만에 종결됐다. 자료 중 중요한 기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들은 작년 12월 KF-21 개발 관련 자료가 담긴 USB 외부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기술 유출을 걸린 기술자 2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그간 KF-21 공동개발합의서 개정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 한국 정부와 KF-X 공동체계 개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총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우리 정부가 60%, KAI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오는 2026년 6월까지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을 미납했다.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분담금 비율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2019년 1월 실무 협상이 시작됐다.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는 기존 부담하기로 한 개발비 중 30%에 해당하는 5,1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요구했다.